자, 사실 과학은 누구나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화학교사 김용조입니다. 본 연수는 실험을 준비하는 과학교사와 학생 모두 들을 수 있는 범용적인 연수입니다. 1분 내외의 쇼폼 형태로 제작한 마이크로러닝 연수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섹션을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실험 수업할 때 시간 내 안전교육과 실험기구 사용법을 설명하고 실험 진행 및 뒷정리까지 할 경우 실제 실험 수업 진행하시면 시간이 부족한 경험 모두 있으실 겁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실험기구 사용법을 학생들이 미리 보고 올 수 있게 실험기구별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을 영상으로 컴팩트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실험기구를 사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실험에 대해서 소개하오니 영상을 통해 수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학실험 쉽게 시작해 볼까요? 비커는 정확한 부피 측정 기구다? 아닙니다. 많은 학생들이 화학실험 기구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 비커이고, 비커에는 눈금이 적혀 있으니 부피 측정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커는 어림잡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오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피 측정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오차가 10% 정도 됩니다. 대신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할 때, 반응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두 가지를 혼합해 볼게요. 그리고 얘네는 경질 2급이라서 너무 잘 깨지기 쉬우니 조심하셔야 하고, 비커에 보시면은 여기 네모 표시에 되어 있는 흰색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흰색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가열을 할 수 있다 라는 표시니까 확인하시고 가열할 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사용할 때 비커의 밑면, 여기가 가장 잘 깨지는데요. 잘 깨지는 게 혹시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 보시고 깨끗할 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플라스크는 바닥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됩니다. 평평한 바닥을 가진 원뿔 모양은 삼각 플라스크, 둥근 바닥의 모양을 가진 구 모양은 둥근 바닥 플라스크로 가열할 때 적합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좁은 입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혼합하거나 섞을 때 튈 염려가 적습니다. 따라서 뷰렛을 사용하는 적정 실험, 교반 실험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용이하고, 얘네들은 눈금이 여기 적혀 있으니 요 대략적인 눈금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밀 부피 측정할 때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 플라스크에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넥 부분에 이렇게 얘는 지금 2구짜리 둥근 바닥 플라스크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잘 보시면은 이 숫자는 앞에 24와 뒤에 40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앞에 있는 숫자는 유리 입구의 직경을 의미하고요. 뒤에 숫자는 이 조인트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 눈금 피펫은 100ml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원하는 부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액체를 측정할 수 있게 눈금이 적혀 있죠. 네, 있습니다. 얘네는 그냥 사용할 수가 없고요. 여기 있는 피펫 필러들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펫 필러는 학교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는 고무 벌브형의 스포이트식 피펫 필러고요. 하나는 슬라이드식 피펫 필러 혹은 피펫 펌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요. 먼저 스포이트식 피펫 필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피펫 벌브에는 보시는 것처럼 A, S, 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중에 먼저 엄지와 검지를 통해 A를 잡고 이렇게 압을 다 빼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펫 끝을 옮기고자 하는 액체를 담고 S를 누르시면은 압이 차면서 원하는 만큼 액체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용액이 올라오게 됩니다. 원하는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눈금과 같이 맞춰서 메니스커스를 유지를 하셔서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가 있어요. 2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취하고자 하는 것을 올려서 확인하셔서 옮기고자 하는 데에다가 얘를 수직으로 옮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벽면에다가 대고 2를 눌러서 쭉 벽면을 타고 흐르게 하고, 마지막에 한 방울은 엄지하고 중지로 2를 잡고 마지막 하나로 옆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한 방울까지, 펌프를 눌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제거를 해줍니다. 쉽죠? 슬라이드식 피펫 필러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분에다가 피펫을 끼워줍니다. 근데 이게 다 제대로 안 껴질 경우에는 내려갈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조인트 부분을 살짝 돌리시고 다시 이거를 끼고 다시 조인트를 돌려주시면은 완벽하게 압이 딱 맞습니다. 자, 먼저 위에 펌프가 다 눌려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피펫이 쭉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슬라이드 부분을 돌립니다. 이 롤을 돌리시고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시향만큼이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이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올려서 벽면에 대고 눌러주는데, 이때는 옆에 있는 클립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쭉 다 들어가고 용액을 바깥으로 내줍니다. 자, 이러고 아까처럼 마지막에 한 방울을 할 때는 위에 펌프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제거해 줍니다. 자, 이걸 사용할 때는 피펫의 용량이 오늘 사용한 거는 10ml였지만 규격에 맞는 피펫 필러를 사용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뷰렛은 용액을 떨어뜨려 반응하는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적정 실험, 정확한 부피를 넣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실험기구와 다르게 뷰렛은 눈금이 0부터 밑에까지 가서 테이퍼 모세관, 스톱콕 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뷰렛의 용량은 10ml부터 100ml까지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25ml와 50ml에 사용합니다. 뷰렛은 스탠드와 뷰렛 클램프를 사용합니다. 먼저 철제 스탠드에 뷰렛 클램프를 결합하고
나사를 조입니다. 다음에 고무 벌브를 벌려서 뷰렛을 넣고 닫습니다. 이때 뷰렛은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액체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네, 프라이밍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실험을 하고자 하는 용액으로 내부를 코팅해 주는 것인데요. 기존에 세척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 3회 정도 실험하고자 하는 용액으로 씻어줍니다. 네, 이렇게 깔때기를 벽면에 살짝 하고 깔때기를 든 상태로 해줍니다. 밑에 뷰렛을 잠고 채워줍니다. 천천히 쭉 채워줘서 어느 정도 채워줬고, 그 다음에 내가 안에 있는 거를 지금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쭉 다 버립니다. 아직 프라이밍 작업을 하고 있어요. 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씻었으면은 콕을 잠고, 밸브 콕을 잠고 이제 실험을 하고자 하는 걸로 넣어 줄게요. 이때 깔때기를 살짝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액체가 천천히 흘러갈 수 있도록 벽면에 대고 천천히 흘려줍니다. 자, 이때 꼭 0부터 맞출 필요는 없고요. 넣었다면은 자, 밑에 콕을 열어서 부피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스톱콕을 누르고 이걸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이때 당연히 밑에 있는 이 부분에 테이퍼 모서양까지 모두 용액이 다 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닫고 흘려 보내주면서 안에다 채웁니다. 손바닥에 있는 손바닥 부분이 끝에 콕에 닿고 그리고 엄지하고 중지로 밸브를 잡고 이 손바닥으로 누른 상태로 고정하고 밸브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밸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섬세하게 컨트롤하면 되죠. 그리고 스탑 해놓으면은 제가 여기 끝에까지 용액이 한 방울까지 다 맺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요 한 방울은 딱 빼주고 여기서부터 실험을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다음부터 실험을 넣을 용액이 있다 하면은 저 넣고 자 위에서부터 맞춰주는데요. 들어간 양을 쭉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려갑니다. 쭉 내려와서 자 읽고 싶은 데를 확인을 했다 하면은 자 실험실 문구의 밑에 부분 오목한 부분이
실험자의 눈과 동일한 상태로 맞춰서 부피를 읽어줍니다. 내려서 한 14에서 맞출게요. 요쯤 했을 때 조금 더 내려서 눈이 오목한 부분이 밑에가 눈금에 맞도록. 자, 전자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 처음 할 때는 이 수평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수평계가 여기 앞에 있고요. 네, 수평계를 보면은 수평계의 동그란 부분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수평을 처음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0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전원을 켜고 0점을 맞춥니다. 0점은 여기에 0점이라고 맞춰져 있는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보면은 다른 기계에는 tear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0점을 맞추는 기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체로 해볼 거기 때문에 고체의 경우 이 유산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유산지 같은 경우에는 웨인 페이퍼라고도 합니다. 접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십자로 접어서 안에 시약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올려놓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있는 교육용 전자저울 이걸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고, 이걸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양쪽을 열고 안에다가 유산지를 넣고 시약을 넣고 닫아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사용할 것은 여기고요. 자, 먼저 유산지를 올려놓고서 다시 0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유산지가 포함된 상태에서 0이 맞겠죠? 그 다음에 고체를 사용하는데, 고체는 오늘은 NaOH를 넣겠습니다. 고체를 담을 때는 유산지 위에다가 천천히 올리고, 오늘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2g을 측정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2.0g을 맞춘 상태에서 들고 우리가 녹여줄 거기 때문에 녹인 것을 넣고 부어줍니다. 근데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여기에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것은 옆에 있는 씻기병을 통해서 이렇게 씻어주면은 오차를 최소화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V 비저블 분광 광도계입니다. 저기 잘 보시면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빛의 투과도 혹은 흡수 정도에 따라서 여기 안에서 물질을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질을 분석하면은 PC 화면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시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기기를 켜주고 보정을 해야 될 용액을 넣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것은 청색 색소입니다. 청색 색소에다가 지금 증류수를 탄 건데요.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할 기준 용액은 당연히 증류수, 물이 됩니다. 자, 이후 규격에 맞는 큐벳을 쓰는 건데요. 이 큐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기계랑 맞는 규격이 이 사이즈가 됩니다. 보정할 용액을 큐벳에 넣습니다.
이때 한 3분의 2 정도만 채워줄 수 있도록 하고요. 지문이 지금 없지만 지문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와이퍼를 통해서 빛이 투과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옆부분을 전부 다 닦아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아야 하는 부분은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이 부분의 양쪽 면을 이렇게 잡고 넣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V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앞면이겠죠. 이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C에서 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준 보정은 밝을 때 있는 밝은 보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보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기 때문에 손으로 가려주시고 어두운 보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직류수로 먼저 보정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직류수를 찍어 보면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데이터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직류수를 빼고요. 오늘 측정할 것은 청색 색소고요. 이 청색 색소를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3분의 2 정도 담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양쪽에 지문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와이퍼를 갖고 양면을 충분히 닦아줍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빛이 투과됐을 때 바로 오차가 줄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잡고 넣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에서 흡광도와 피크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청색 색소의 흡광도인 627 나노미터의 파장에서 가장 높은 하이 피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청색 색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시료를 갖고 어떤 모르는 미지 시료를 여기다 넣고 똑같이 UV 비저블 분광 강도계를 측정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해당 피크로 미지 시료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정확한 실험기구의 사용,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실험기구의 숙련도에 따라 실험 결과뿐 아니라 실험 시 안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안전하게 실험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 과학교사 김용조였습니다.